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문제작 진달래 산천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달래 산천은 신동엽 시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시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굉장히 신동엽 시인을 어려움에 빠뜨렸는데 제가 일단 읽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달래 산천.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꽃 펴 있고 바위 모서리엔 이름 모를 나비 하나 머물고 있었어요. 잔디밭엔 장총을 던진 채 당신은 잠이 들었죠. 햇빛 맑은 그 옛날 후고구려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묻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뼈섬은 썩어 꽃중 널리도록. 남해가 두고 온 마을에선 언제인가 눈먼 식구들이 굶고 있다고 담배를 마르며 당신은 쓸쓸히 웃었지요. 집가다비 속에 든 누군가의 발목을 과수원 모래밭에선 보고 왔어요. 꽃살이 튀는 산 허리를 문어 온종일 탄환을 퍼부었지요.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꽃 펴 있고 바위 그늘 밑에는 얼굴 고운 사람 하나 서늘히 잠들어 있었어요. 꽃다운 산골 비행기가 지나다 기관포 쏟아놓고 가버리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그리움은 해올려 하늘에 불 붙도록 뼈섬은 썩어 꽃중 널리도록. 바람 따신 그 옛날 후고구려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묻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잔디밭엔 담배가 버려던진 채 당신은 피 흘리고 있었어요. 진달래 산천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언제 어디에다 발표하냐면은 발표한 지면도 하필이면 조선일보예요. 1959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발표를 했습니다. 1959년 1월 1일에 신춘문예로 문단에 등단해서 불과 2달 후에 그 신문에서 다시 이제 게재를 해준 거죠. 문단에 대비해서 지금 첫 번째 작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작품 발표를 하는데 원고 청탁을 했는데 그 3월 24일 날 하필이면 이 시를 보낸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59년이면은 58년도에 지금 4.19 바로 지금 직전 풍경이에요. 전후 복구 시기의 맨 마지막 그런 시기인데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됩니다. 진보당했다고.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잡아서 구속해가지고 간첩죄로 사형을 시켜요, 이 사람을. 58년, 59년, 4.19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 이때 한국의 숙명적인 것이 지금 이제 그 절대빈곤과 좌우 갈등인데 좌우 갈등에 걸렸다 하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로 그냥 거의 어지간한 것은 그냥 죄가 없어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시켜버리고 이렇게 흔하게 있었던 때예요. 이때 정말로 이 무서운 시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하나를 읽어볼게요. 어디서 인용을 해왔어요. 신문에 실려있는 글인데요. 이 시를 굳이 빨치산 시로 읽을 만한 근거는 바로 4연과 5연에 있다. 비록 명백한 진술은 아니지만 기다림에 지쳐 산으로 간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서 야산대로 알려진 초기 빨치산을 연상시킨다고 한다. 미 군중은 남로당 불법화 방침에 쫓겨 산악지대로 숨어든 이들은 소규모 무장대를 형성했으며 이들 야산대가 여순 사건 이후 입산한 군인 및 민간인들과 합쳐서 이룬 것이 구빨치산이다. 한국전쟁으로 잠시 산을 내려왔던 이들은 인민군의 퇴각 이후 다시금 산으로 쫓겨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만 몰락과 망각의 운명이었다. 지금 제가 어느 신문에서 메모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지금 한겨레 신문 최재봉 기자가 쓴 기절이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이 시를 놓고 그 의견이 분분했어요. 진달래 산천이 햇빛 맑은 그 옛날 후고구려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묻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여기서 후고구려적 장수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이런 구절 때문에 거의 이제 빨치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산 사람들 이야기다. 지금 진달래밭에 바위모서리에 진달래가 피어 있고 나비가 날고 거기에 주검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옆에는 총이 한 자루 있었어요. 지금 그게 당시에는 잠이 들었죠. 거기서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작동된 상황을 지금 읊은 그런 시거든요. 이 시가 설마 1959년에 그것도 문단에 데뷔한 사람이 첫 발표를 빨치산 이야기를 이렇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너무나 대범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빨치산 이야기다 아니다 가지고 이후까지 오랫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신문에 그걸 읽은 이유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읽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말은 거의 없어요. 조금 걸리는, 모르는 낱말, 단어가 한 개 있다면 직가다비 속에 든 누군가의 발목을 과수원 모래밭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직가다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업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화. 옛날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꾼들이 신는 작업화를 직가다비라고 그랬어요. 그 직가다비 속에 든 누군가의 발목을 과수원 모래밭에서 보고 왔어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신동엽 시인은 빨치산 얘기를 한 것이 맞습니다. 이 시에서. 제가 지금 제 기억에 상당히 희미한 기억인데요. 제가 1985년 노에 청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청사 민중시선이라고 해서 시집 시리즈를 내는데, 그때 시집 내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제 기억에 정말로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민중의 삶인데, 농민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쓴 정렬 시인에게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전라북도 시인입니다, 이분이. 그분이 아마 들려줬던 얘기 같은데, 당시에 감춰진 얘기인데, 신동엽 시인이 산에 입산을 했대요. 산에 입산을 했는데 전주사범학교 출신이고 아직 젊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중에는 죽게 되니까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서 군대로 들어가라. 타일러 가지고 상당히 총명하고 젊고 참 좋은 친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정렬 선생님 얘기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겠네요. 기억 자체가 그 기억이 제가 또렷하지는 않아요. 시는 주로 이제 말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신동엽 시인이 다칠까봐 신동엽 시인이 계속 금지돼서 시도 못 읽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달래 산천은 빨치산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로 신동엽을 아끼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써 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신동엽 시인 50주기인데 상황 자체가 더 이상 이제 그럴 상황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 시는 남한 최초로 빨치산을 작품으로 형상화, 그런 시가 됩니다. 올해 신동엽 기념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 하나를 발표를 할 거예요. 아마 저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강영철 시인께서, 저희 선배께서 아마 그 내용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신동엽 시인하고 생가 마구에서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문학동인 야화, 그 활동을 같이 했던 분 중에 정복과 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북쪽 분인데 거기에서 러시아 문학 공부하고 거기서 사회주의 공부하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념이 너무 경직됐다고 생각해서 문학을 하기 위해서 월남을 한 분입니다. 월남을 해서 군대 문제 때문에 토벌대에 이렇게 합류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서류 처리가 잘못돼서 부여경찰서 정복과 직원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 친구가 저 마구에서 같이 신동엽하고 계속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친구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 그 친구가
기록에다가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제가 일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작품 중에 지금 그는 신동엽입니다. 그러한 빨치산 종군 경험이 엿보이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여 문단은 몇몇 구구적 성향 인사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사안도 한두 번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게 이제 문단에 구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문인들이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신동엽 이건 빨치산이다, 이거 빨갱이다, 이거 살려주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받아서 검찰에서 조선일보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당신들 신문에 빨치산 얘기를 쓰고 있는 글이 실렸다. 그때 이제 그 검찰에 소환돼서 신문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정보과 형사가 신동엽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탑에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신동엽 시인은 이 시가 빨갱이 시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고 했던 이유가 신동엽 시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동엽은 그래서 이제 아나키스트, 뭐 이제 무정부주의자다라고도 많이 하고, 저는 신동엽이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할 때 이 알맹이가 바로 그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동엽은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꼭 이걸 서구식 아나키즘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나와서 나중에 최종 정도를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신동엽 시인이 당시에 이제 전쟁 때 그 민청 선전부장을 한 건 사실이에요. 민청 선전부장을 하면서 주민에게 악도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보복당해서 다 죽습니다. 이때 거기 할 때 지금 이 기록에도 그 말이 나와요. 초천면 소방대장과의 인연은 인민군이 부여를 점령하였을 당시 부여로 체포되어 온 소방대장을 성님이 힘써서, 여기서 성님이 신동엽입니다. 성님이 힘써서 석방케 하여 화를 모면하게 한 사연이 있었다. 신동엽 시인이 사실은 살려내요. 사람들 안 다치게 하는 역할을 했지, 반동이다, 처단하자, 뭐 이제 이런 그 성격이 아니에요. 신동엽 시인 성격 자체가.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민청 선전부장을 했기 때문에 후퇴할 때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1950년 가을에 지리산으로 후퇴 입산하는 인민군 후퇴부대에서 이탈하여 독자 행동에 들어갑니다. 신동엽 시인이. 1951년에 일사후퇴 무렵까지 피난민에 섞여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그 제2국민병,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졌던 이제 군대로 입대하여 대구 근교의 방위군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신동엽 시인이 군대를 간 것도 사실이에요. 민청 선전부장을 한 것도 사실이고, 군대를 한 것도 군대 간 것도 사실이고, 입산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후 방위군이 해산되자 그는 적당한 은신처를 또 잃은 셈이 되었다. 그는 고향 부여에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무작정 남하 방랑하다가 밀양에 이르렀다. 허기에 지금 경상도 일대에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산에 입산했던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거고요. 허기에 못 이겨서 어떤 여관을 찾아들어 요기를 청하였는데 그 여관집 주인은 호의로 그 여관에서 일하며 몇 달을 기거하게 됐어요. 몇 달을 기거하면서 그 여관이 하필 어떤 것이냐면은 지방의 문학 애호가 집회소 구실을 하고 있는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여관이었어요. 이 여관에서 어떤 일을 시켜주냐면은 일본어로 참바이상이 뭐냐면 참바이상을 시켜줬어요. 참바이상이 뭐냐면은 여관 손님을 역이나 정류장에 나가 인계 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별칭. 우리나라의 속말로 미끼라고 그래요. 가서 이렇게 잡아오는. 처음 얼마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굶었던지, 어찌나 밥을 많이 먹었는지 밤낮으로 졸려서 흡사 짜고 난 강아지 같았다. 이게 이제 신동엽 시인이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여관의 잠바 이상 몇 달 만에 신동엽 시인이 건강을 꽤 회복했어요. 그리고 밀양을 떠나 대구로 다시 올라왔다. 거기서 그는 호구지책으로 잠시 양담배 장사를 했다. 양담배 장사를 하면서 여비를 이제 만들려고, 이때 양담배 장사는 양색시에게 양담배를 넘겨받아서 역전 부근에서 목판에 들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한다.
돈이 조금 모이자 그는 육색의 지금 리꾸사코라고 하는 내역 등에다가 이렇게 매는 건데, 오징어를 쥐고 장을 돌면서 장돌뱅이 오징어 장사도 해봤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왜 장사가 잘 안 되냐면은 비가 너무 약해서 소리를 질러낼 수 없으니까 오징어 사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못해서 장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산에 후퇴할 때 입산해서 한 달간 산에 있다가 지금 누가 내려보내서 돌아와서 지금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떠돌다가 부여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민청 선전부장을 한 것도 사실이고, 입산을 한 것도 사실이고, 거기서 한 달 만에 내려와서 군대 생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죽을 고비를 또 넘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는 신동엽은 거의 사선 위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죽음을 겨우 모면한 그런 시인입니다. 진달래 산천은 지금 그 경험이 그대로 밑바탕에 감춰져 있는 지금 그 시입니다.